자, 15번 직육이 손실 중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걸 왜 정리하냐 그러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직육이 때부터 다룬 손실은 제가 직육이 정리하면서 끝이라고 그랬죠. 그죠? 뒤에는 정리해서 안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육이 때 제가 손실을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실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일할 때 생기는 손실하고 일 안 할 때 생기는 손실하고 두 개가 있댔죠. 그렇죠? 그래서 일 안 할 때 생기는 손실은 뭐다? 무부하손. 그렇죠? 우리가 이 부하가 없을 때 생기는 손실 무부하손. 이 일을 안 해도 생기는 손실이는 무부하 상태. 반면에 일할 때 생기는 손실은 뭐예요? 그렇죠? 이 부하손. 저희 부하가 있을 때 생기는 손실이다 이렇게 나눈다 했죠. 그러면 일 안 할 때 생기는 손실이니까 일을 안 하는데 손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항상 일정하게 나가는 양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고정손이라 부릅니다. 항상 고정적이다 이 뜻이죠. 반면에 일할 때 생기는 손실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생기고 일을 작게 하면 작게 생기겠죠. 이걸 가변손, 변하는 손실이다 이래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뜻 자체가 일단은 익숙해지시면 참 편한데 또 이게 참 저도 참 느끼겠지만 배울 때 말이 되게 어려웠어요. 전기가.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업훈련 교사 연수를 갔는데 그 직업훈련 교사 연수 가면 뭐 배우냐 그러면 뭐 교수학습법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거 막 배우는데 용어들이 장난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죠 중거 지향 평가, 뭐 과정 지향 평가, 그다음에 뭐 이게 나오는데 솔직히 그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처음 이런 용어를 접하신 분들은 이제 전기를 공부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부하선 고정선 막 이렇게 나오면 이 뭐 말 자체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 틈 속에 내가 이 갖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쉬워지고 어려워지니까 요거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린 거 가지고 한 끝까지 한 두 번 써보고 세 번 써보고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한 두세 번만 써보시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할 때 생기는 손실하고 왜 전기를 넣어가지고 좀 전동기를 돌렸는데 선풍기를 돌렸는데 선풍기 날개를 안 꽂았어. 그러면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모터는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했지만 손실은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 자, 그래서 일하는 손실과 일 안 하는 손실을 먼저 분류한 다음에 그러면 일을 안 하는 손실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발전기나 전동기 다 뭐로 만든다? 그렇죠. 쇳덩어리잖아요. 쇳덩어리. 새로 만들다 보니 발생하는 손실인 철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손. 그렇죠. 새로 다 모다가 다 전동기 전부 다 뭡니까? 다 쇳덩어리죠. 그럼 이 새로 된 손실은 크게 뭐가 있다? 시스테리시스 현상에 생기는 시스손하고 와류 현상에 생기는 와류손이 있어요. 그렇죠. 에디 커런트.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뒤에 공식도 제가 적어 드렸는데 그거는 여기서 생략하고 이름만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철선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죠? 모다가 돌고 전동기가 도니까 일은 안 해도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 바로 기계에 생기는 기계손이 있죠. 그렇죠? 기계손. 그래서 기계에 생기는 손실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 뭐가 있다? 그렇죠? 기계가 뭐래? 그렇죠? 돌면서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전동기나 그 발전기 전부 다 구조가 뭐로 되어 있어요? 원형 구조의 안에서 전기자나 뭐 계단이나 이렇게 도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다는 자체가 이렇게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찰손이 있어요. 마찰손, 기계적인 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안에 그 선풍기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날개가 돌죠. 그래서 발전기도 수차라든지 보면 다 프로펠러 개념에 가까워서 다 도는 애들이 있어요. 전동기도 마찬가지. 그럼 돌면 뭐하고 생겨? 바람하고 부딪히겠죠. 그렇죠? 공기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기에 의해서 우리가 달리기도 맞바람 보고 뛰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기도 굉장히 저항이 큽니다. 그걸 풍손이라고 부릅니다. 공기 저항손이죠. 자, 그래서 요까지가 무부하손, 크게 철손과 기계손 나누고 각각 두 개씩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하손은 일을 했죠. 일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기에서 봤을 때 일은 뭐예요?
전압, 전류, 저항 중에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류가 하는 거죠. 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했네. 그럼 뭐라 불러요? 과부하네 이렇게 부르자. 과부하, 과부하. 과부하는 뭐예요? 과부하 계전기하고 같은 게 과전류 계전기죠. 개념상. 그래서 이거는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그 일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과부하 상태겠죠. 과전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어디로 흐르냐 그러면 또 밖에 붕 소리 나죠. 그래서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구리선을 타고 흐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리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동손이죠. 그래서 구리 동자 동손입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이 동손을 움직인다 해서 동손 하시는 분 있는데 거짓말이고 구리 동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구리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예 동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구리에 열 나는 현상이 뭡니까? 줄의 법칙이죠. 그래서 줄손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응용구에 보시면 이 줄열을 가지고 줄손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 열기계 뭐죠? 전열기 만드는 게 나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은 나는데 구리에 통해서 열이 나는데 이 구리에 전류가 흘러서 열이 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일을 하는 쪽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그 때문에 주위에 생기는 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인 게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거 근처에서 어딘가 모르게 둥둥둥 댕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모르는 데 또 돌아다니니까 표류라 부르죠. 그래서 표류 부하손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 와류손처럼 주위에 생기는 손실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와류 현상 이게 하고 관계 있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 자기장 때문에 주위에 영향을 받죠. 그게 생기니까 전류 역시 일을 많이 할수록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하손으로 보는데 문제는 일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보니 어디서 생긴지는 몰라요. 왜? 주위에 생기죠. 주위에. 일하는 거 주위에. 그래서 이름이 표류부하손. 어딘가 둥둥 떠대게 댕기는 어디서 댕기는지 모르겠지만 좌우한 표류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총 몇 가지씩, 그러니까 손실은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 무부하손, 동부하손이 있는데 무부하손도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그 철손도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기계손도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그다음 부하손도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다 두 가지씩 이렇게 알을 까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름을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압기 없는 손실이 자주 나오는데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변압기는 뭐가 없어요. 변압기는 물체가 없죠. 회전자나 계자가 돌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없는 손실 그런 뭐다? 기계손 이렇게 되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에 없는 손실 이렇게 묻는다면 기계손이다 이렇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변압기는 발전기나 전동기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왜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계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계손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기계손에 속하는 걸 물었으니까 풍손이나 마찰손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한번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가 난이도가 쉬워지느냐 어려우냐 이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용어가 익숙해지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데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봐야 됩니다.